안녕하십니까. 배담원TV의 시사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문정부 제2차 항일전쟁 시작하나 왜 일본만 콕 찍어 반격할까? 1차 때 누가 무슨 실익을 챙겼기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일본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즉각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제1차 한일 갈등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한일 관계가 2차전으로 접어든 모양새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이 소모적인 친일 대 반일 논란 등 자칫 양국의 정쟁 요소로 활용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100여 개 국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유독 일본에만 반격을 시도한 것에 대내외적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과 인적 교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9일부터 일본에 대해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정지, 이착륙 공항 제한, 특별 입국 절차 적용, 여행 경보 2단계로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제한 조치를 꺼낸 지 단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00여 개 이상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 금지 조치를 받는 동안 방역 외의 다른 의도를 언급한 대상은 일본이 처음이었는데 똑같이 방역 능력을 갖췄는데도 일본과 같은 날 더 강도 높은 전면 입국 금지 카드를 꺼낸 호주에는 의례적인 항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대응 방식은 더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중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도 180도 다른 자세인데 지난 5일 기준으로 중국 17개 성이 역으로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고 860여 명을 강제 격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도 중국에 대하여 강경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 금지 처분을 받는 동안 우리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가 단위로 입국 제한을 건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함께 중국, 이란 등 다른 주요 가맹국들을 함께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은 오직 일본만을 제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전 양상이 된 이번 한일 갈등에 우리 측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내적 명분도 지난해 1차 항일 전쟁 때보다 취약하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1차전 때는 그나마 국민 감정이 반영된 과거사 문제와 연관돼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얻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는 한일 감정과 연관시킬 요소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대중 및 대일 외교 간 불균형이 노골적으로 부각될수록 정부 논리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에 있어 불합리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금 정부의 조치가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질병의 진원지였던 중국의 문을 활짝 열어 초기 방역에 실패해 놓고서는 일본의 조치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반일 죽창가를 꺼내 들려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100여에 이르는 입국 금지 국가에는 손을 놓던 정부가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정부였다면서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지소미아 소동 시 일본과 감정 싸움을 한 정부 덕분에 피해를 받은 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었다며, 지금 정부의 조치는 실리는커녕 과거 퇴행적이기까지 한 방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제2차 항일 전쟁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수출 규제나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고강도 상호 보복이 나올 경우 그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간 감정 싸움에 국민들까지 이성을 잃고 휩쓸릴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이어져 4.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정치 외교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일 갈등 1차전 때 확실하게 실익을 얻은 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아니라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국내 정치적 위기를 잠재우고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아베 내각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